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대비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의 흐름 보고, 이번 주에 앞으로 다음 주가 움직이는 순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예상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 금요일 날도 또 상승을 해주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죠. 자, 주가 움직이는 순서를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은 일단 20과 60이 데드가 났어요. 다우존스 기준입니다. 데드가 났고요. 데드가 났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밑에서는 여기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했듯이 뭐 했어요? 아, 얘는 괜찮아. 이 밑에는 괜찮아. 왜? 내려올 때마다 매수 관점은 괜찮다. 21선 위로 올라가는 거는 내가 100% 장담한다. 왜? 주가 움직이는 순서니까. 그러나 어디까지 내려왔다 갈지는 모른다. 근데 대강 확률이 아니라 과거 움직임을 토대로 전저점 부근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전저점은 여기 지지와 저항 자리들 또는 이평선의 지지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요. 패턴이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자 5일선이 외바닥 나왔어요. 20 전후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5일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전저점을 종가상 이탈시키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매수 타점이 오늘 나온 거죠. 쌍바닥의 매수 타점. 그러면 이날의 종가와 우리 공식에 의하면 이날의 종가와 외바닥의 저점 이 사이는 전부 매수 구간이 된다. 그러면 이 신호가 나오면 5일선 위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고요.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저항은 외바닥 만들고 올렸던 고점이 1차적인 저항의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도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줄 때는 땡큐였던 거죠.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위로 치켜드니까 하방은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온다. 여기까지는 맞았죠. 그럼 보통 60일 전후 이전의 외바닥의 고점 요 정도 언저리까지는 올라온다였고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 순서는요. 5와 20이 골드가 났으니까 20과 50이 골드가 났으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와도 5일선이 꺾였다가 20 밑으로 내려가든가 내려가지 않고 돌리든가 그죠? 그럼 캔들은 여기서도 사볼 수 있고 내려가도 밑에서 사도 올라갔다가 데드가 난 거니까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서가 됐겠죠.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캔들은 20 밑으로 내려가서 이평선 5일선이 어떻게 5일선이 20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뚫을 거냐 말 거냐. 전고점을 뚫을 때는요. 볼린저 밴드가 확산한다. 그러면 상한선이 위로 가고 하한선이 밑으로 가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이 긍정적이다. 한마디로 우리 시장 월요일날도 별일이 없으면 그 사이에 별일이 없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전고점은 여기가 되죠. 여기를 넘어가든 근처를 가든 아니면 터치를 하던 저 언저리쯤 가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까지도 설명할 수 있고 내려갈 때도 전저점이 지지 라인이었으니까 올라갈 때는 전고점은 뭐가 되겠어요? 저항 라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고점을 돌파할 때도 볼린저 밴드가 계속 확산이 된다 그러면 한 번의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 그죠? 하지만 돌파했다가 내려오는 눌림은 나올 수 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은요. 캔들이 60일선 위로 올라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전에서 주가 움직임은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 순서를 생각했을 때는 21선이 60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고 캔들이 다시 내려와서 21선이 골드가 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건 또 하락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 또 전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20일 위로 올라가면 20일이 쌍바닥 1번 패턴, 60 아래에서 20이 쌍바닥을 그리는 요 패턴이 되는 거고, 이 위로 올라가서 골드가 나면 60선 밑에서 20이 외바닥으로 올렸다가 요렇게 만드는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주가 움직이는 순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지금 자리에서는 정고점 전후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21선을 갖다가 61선을 위로 올리려 그러면 얘가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든가 아니면 천천히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천천히 20일 동안에 제일 높은 종가를 갖다가 돌파했으니까 21선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21선을 깨트리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졌다. 그것도 시기가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 그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은행주들부터 해서 금융주들부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요 은행주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대부분의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발표가 되는 건 언제예요? 10월 20일 이후 25일에서 말일까지,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은 기술주들이 줄줄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조금 가다가 눌려줬다가, 그죠? 다시 얘네가 기술주들이 실적이 또 좋아지면 또 간다. 그렇죠? 또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이건 뭐야? 금융적으로 어떤 악재, 모든 악재가 지금 터진 상태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위로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라는 건, 이제 실적 되는 종목 위주로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보면 먼저 나온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흐름은 나쁘지 않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20과 60이 데드가 났어요. 그 다음에 5일선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20일 전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데드가 났으니까 21선 위로 간다라는 건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다. 근데 언제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패턴이지. 20일 위로 5일선이 외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던,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서 가던, 이게 1번 패턴, 이게 2번 패턴. 지금 2번 패턴, 1번 패턴이 나온 거죠. 20일 아래에서 5일선 외바닥 찍고 올라가고 안착하고 5일선 아래로 종가가 내려왔다가 5일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타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선 바로 올라가면서 볼린저가 확산. 자, 그러면은 외바닥의 고점을 종가상 돌파했으니까 얘는 위로 가는 가능성이 일단은 크고, 그 다음에요, 똑같아요. 21선을 60일 위로 올릴 정도로 위로 치고 갈 거냐.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저항권은 얘는 여기가 저항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정고점 부분이 또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21선을 60일 위로 골든 크로스를 내느냐, 그거를 지켜보시면 되고, 내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는 이제 전저점 지키면서 쌍바닥을 그리냐, 전저점 깨면서 N자 하락 파동으로 가느냐, 그 그림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외바닥, 쌍바닥, 20과 60 데드, 20일 위로 올라간다. 볼린저 확산이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다. 반도체 쪽 애들도 잘 봐야 되겠죠.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죠.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모습 자체가 다르죠. 우리 시장하고는 모습 자체가 다르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좀 키워놓으면 얘는 20과 60이 데드가 났어요. 20이 돌리죠. 얘가 미국 시장은 지금 2위로 올라간 상태인 거고, 올라가지 못하고 20이 돌다가 꺾였어. 그리고 여기가 깨졌으니까 N자 하락 파동이 되죠. N자 하락 파동은 어떻게 움직인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자,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 고점에서부터요, 이 저점까지 요렇게 빠진 거죠. 요거를 그대로 요 고점에서부터, 요 고점이죠. 요 고점에서부터,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요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그만큼 정도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반등 줬던 데서 그 정도 빠지면 반등 구간이 나온다.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반등 줬던 자리에서 똑같이 빠지면 일단은 반등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좀 긍정적인 건 일단 미국 시장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요. 이건 이미 N자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20일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요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주가 움직임 순서를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일단 이거는 240을 리터니까 240 전후까지는 반등을 줄 거야. 그리고 20 있는 데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 거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치켜들면서 중심선 위로 갈 거야. 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내려왔던 것만큼 내려올 때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세게 올라가줘야 돼. 근데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그럼 21을, 그러니까 5일선이 21위로 올리는 골든 크로스가 날 거냐, 나지 않고 내려갈 거냐, 요게 다음 순서가 되겠지.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움직인다. 일단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제 생각,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측이죠. 제 생각이 나온 데부터는 예측이야. 그 예측 중에서 그 경우의 수들 중에 확률적으로 요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순서. 첫 번째. 자, 어찌됐건 여기도 보세요. 위로 올라갈 때는 얘가 내려왔죠. 20일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깨졌지.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올라갈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은요. 5일선은요. 5일이 위에 있다가 20m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21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으니까 여기가 5일의 N자 하락 파동이죠. 여기도 저항의 역할을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두고 일단 20일 아래에서 5일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외바닥입니다. 그러면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은 두 가지죠. 20밑에서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오든 아니면 20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그리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이게 1번 패턴, 2번 패턴.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뭔 말이냐? 이 저점이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언저리 다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겨? 눌려서 저항을 맞고 5일선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간다요. 5일선 아래로 내려간다. 첫 번째 시나리오죠. 5일선 아래로 내려간다. 이해가 되시죠? 20일을 넘지 못하고 5일선 아래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은 전저점을 내려가지만 전저점을 지켜주고 이렇게 다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서 5일선을 돌려서 요번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면서 20일 위로 올라간다.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갈리지. 5일선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갔을 때 얘는 전저점을 지켜주는 게 지금 1번이었잖아요. 그 다음은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요런 식으로. 요게 2번이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그러니까는 21선 아래에서 5일선이 쌍바닥을 그리는 게 1번. 그 다음에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추가 하락, 추세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2번. 답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자, 20일 위로 그냥 뚫고 올라가요. 외바닥으로 5일선이. 20일 위로 뚫고 올라가. 뚫고 올라간 다음에 60일이 됐던 어디 그 위에 전용 60일이 되겠죠? 60일이 됐던 아니면 여기 지지와 저항이 됐던 요선 부근에서 어떻게 해요? 5일선이 다시 꺾여. 5일선 맞고.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밑에 지지받고 5일선 위로 다시 주가가 20일 위에서 올라오는 패턴. 그러면서 전고점 넘느냐 못 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여기서 골드가 나서 외바닥으로 골드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0일로 뚫어 올리고 5일선이 20일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 요게 3번. 그 다음에요. 올라갔어. 골드가 나고 올라는 갔어요. 올라갔다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캔들이 20밑으로 다시. 그래서 5일선이 20과 데드 크로스가 납니다. 다시. 그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처럼 만들던, 이렇게 N자가 되든 쌍바닥이 되든 다시 이렇게 올라가든, 요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4번. 그죠? 딱 이 네 가지. 현재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순서, 요게 이제 뭔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아니면 요 결정된 거에서 그 다음 순서가 또 파생이 되겠지. 그 다음 순서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음 순서는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20일 위로 5일선이 못 올라가고, 5일선 밑 꺾였다가 전저점을 지켜주고 쌍바닥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캔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20일 위로 올라가지만 5일선이 20일 위로 못 올라가고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데 전저점을 지켜주고 N자로 하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0일 위로 5일선이 뚫고 올라가. 그러면 세게 올라가죠. 캔들은 올라가다가 그 위에 저항을 맞고 60일 이평선 저항이든 지지와 저항이든 저항을 맞고 다시 5일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온다. 내려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5일선 위로 20일 위에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게 3번. 그 다음에 깨지고 20m로 그냥 깨지고 내려온다. 그죠? 그랬다가 여기서 다시 패턴을 만든다. 그게 4번.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률적으로 우리 장중에 마감 방송 때는 이렇게 설명했잖아. 자, 여기서 첫 번째 20일이 내려오는데 5일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하여간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 이렇게 되던 뭐 이렇게 되던 하여간 뚫고 올라갈 확률이 10%다. 계속 이 밑에서 계속 설명드리기는 10%. 그 다음에요. 20m로 5일선이 내려왔는데 5일선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을 줄 확률이 40%다. 그죠? 그 다음에 뚫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N자로 꺾일 확률이 50%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제 뭐 설명을 드릴 때 바닥에서. 근데 요 올라오는 각도가 생각보다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 퍼센테이지가 점점 바뀌어가겠죠. 지금 이제는 바뀐 게 뭐다? 제 기준에도 제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건, 자, 뚫고 올라간다. 이 확률이 20% 올라갔어, 이게. 이 올라오는 각도랑 또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5일선이 21유로 뚫고 올라간다. 이게 20%.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야. 이 확률이.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20일을 넘지 못하고 5일선이 다시 꺾여서 쌍바닥, 이저점도 못 지키고 N자로 하락할 확률이 50%가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더 줄어듭니다. 지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30%. 이게 30%로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요. 이게 가다가 5일선이 21일을 못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 저점을 지켜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이 될 거다. 이게 50%로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게 움직일 확률이 제일 높았던 게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거기가 그 영향은 미국 시장의 영향, 그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반등하고 있는 각도,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죠? 그럼 제 의견은 답이 나온 거죠. 점점 N자 하락으로 꺾여서 내려가는 거는 나중 문제. 현재에서는 이거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긍정적이요. 그 다음에 가더라도 20일을 넘지 못하고 5일선이에요. 캔들 말고 5일선이 20일을 넘지 못하고 내려오더라도 전저점을 지켜주고 쌍바닥을 그릴 확률이 가장 높다요. 현재는요. 그러면 뭐 가다가 어떻게 돼? 5일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올 때는 캔들의 저점이 높아지면서 또는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쌍바닥 타점이 나오는 그 자리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한 가지 여기서 공통점은 또 뭐예요? 지금은
이 패턴으로 그러니까 캔들이 5일선이 20일로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는 뭐 20%의 확률로 현재는 제일 낮지만 얘가 만들어지더라도 어차피 또 5일선 아래로 내려오죠. 얘가 5일선 21일로 못 올라가더라도 얘는 가다가 어떻게 돼요? 5일선 아래로 내려오죠. 얘도 당연히 5일선 아래로 내려오죠. 세 개가 공통점은 올라갈 때마다 챙겨준다야. 챙긴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려올 때 사면 된다. 5일선 아래에서 사면 돼요, 이제는.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요게 마지막 요 패턴 N자 하락 파동이 될 때는를 대비해서 그죠? 사 들어가다가도 어떻게 돼? 전지점을 지켜주고 5일선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지. 가장 좋은 건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5와22 골든하는 패턴도 결국에는 갈 때 가더라도 5일선 밑으로 한 번은 줬다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역시 현금 비중을 더 늘린다. 다 팔면 안 된다 그랬어요. 30% 정도는 계속해서. 그리고 밑에서는요. 요번에 저점 라인이 된다 그럴 때는 비중을 좀 늘렸다가 또 올라올 때는 또 팔아서 30% 정도를 유지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월봉은 음봉, 주가는 21선 아래. 그쵸? 그래서 절반 이하의 50%, 그러니까 최소는 50% 이상은 현금 비중을 일단은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근데 여러분 딱 비교했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 위치나 움직임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미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그래서 미국 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어차피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갖다가 하는 게 일단은 긍정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 순서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일단 제일 확률, 이건 제 생각인 거죠. 이제 요 퍼센테이지는 현재까지는 이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딱 찍어줘. 아니 왜 주가가 계속 움직이면서 바뀌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바뀌고 이런 거를 갖다가 왜 미리 딱 정해놓고 그 틀에 박아서 매매를 할 이유가 없잖아. 생물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그죠? 그게 더 현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얘는 뭐다? 올라갈 때마다는 현금을 늘려놓고요. 내려갈 때는 다시 채워야 된다. 다시 채워야 된다. 시장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 그랬죠? 다시 이고점을 결국에는 넘어갈 거다야. 그러면 물려있는 거 지금 안 팔아도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 봐야 파동이에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 내려갔을 때는 또 매수를 해야 돼. 그쵸? 그 어떤 명분을 갖다가 붙여서 주가를 빼든 다 뭐다? 쇼다 그랬잖아. 지상 최대의 쇼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에는 간다예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냐? 왜? 이 와중에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도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또 안 좋게 만들 때는 조정을 볼 때는 뭐 그 실적이 너무 좋아. 경기가 그래서 좋아. 고용도 좋아지고 있어. 지금 갑자기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미국에서.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이제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가 또 뒤이어서 나오겠죠. 그건 언제 나와? 조정을 보여야 될 자리까지 갔을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조정이 나올 때가 됐구나. 결국은 뭐야?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에 맞춰서 딱딱딱 이 지점이 오니까 긍정적인 얘기들이 막 쏟아져. 여기 내려올 때는요. 세상이 다 죽어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악재들만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내려올 때는 지상 최대 쇼다. 이거 다 개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내려오면은 매수의 기회다. 왜? 어차피 이곳 좀 넘어서 가야 돼요. 순서상. 주가 움직이는 순서상. 그러나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는
N자 하락 파동이네. 60과 240이 데드가 났어요. 데드 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데드가 났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지금 캔들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러니까 60 전후 가면은 밀린다예요. 가봐야 어디에, 60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22로 올라가도, 만약에, 5와 20이 골드가 나는 현재 20% 확률이라 그랬잖아. 얘가 이제 확률이 바뀌어 얘가 50%, 60% 이렇게 확률이 높아져.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61선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20을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N자보다는 이렇게 깨고 내려가. 20을 5일이. 이 확률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더 높아. 그쵸? 왜? 60과 240은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날라면 어떻게 돼요? 막 치고 가야 돼. 그리고 20도 막 돌리고 막 급등해갖고 어떻게 60일 전 종가를 갖다가 막 뚫고 정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 60이 돌아. 240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 확률은 희박해.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60과 240은 데드가 나게 됐으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30%로 전저점을 깨글 확률도 아직까지도 열려있는 이유가 그 이유다. 그러니까 지금은 20일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가건 또는 뭐 60일까지 가건 올라갈 때마다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요. 늘려야 된다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또 적극적으로 다시 사야 된다. 조금 디테일하긴 하지만 그렇게 시장을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지. 올라갈 때 내가 물려 있거나 안 좋아. 얘는 좀 시장에서 요구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야 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현금화를 하셔서 내려올 때 지금 시장이 주도로 갔다가 시장이 내려올 땐 다 같이 조정을 보일 거 아니야. 그때 내려왔을 때 종목 교체를 하는 거지. 지금 올라갈 때는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요. 시장의 주도주 쪽으로 걔네들이 조정받을 때 시장이 조정받을까 동시에 그런 놈들로 교체를 해 놓는 게 좋겠다. 그 지금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얘는 그 전년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쭉 사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무조건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시장이요. 그죠? 그냥 쭉 가져갈 거면 미국 가서 하시라. 그거는. 우리 시장은 아니요.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글로벌 시장에 똑같은 악재,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지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거다. 미국보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다 올라갈 때도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세게 올라갈 거다. 아니 빠져도 올라가도 더 긍정적인 게 미국 시장인데 우리 시장 굳이 그지? 그래도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또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래도 미국 무조건 다 미국으로 가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낮밤이 또 거꾸로 되고 하니까. 자,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60과 240이 그치 아직도 이격이 너무 많아. 얘도 똑같아요. 20일 위로 올라가더라도 60일 근처 가면요. 또는 그치 60일 근처 갔다 그러면요. 챙겨줘야 돼. 5일선과 20도 이격이 커요. 얘가 급하게 내려오고 급하게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폭의 지금 61.8% 정도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올라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많이 올라가야 돼. 올라간 다음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갈 때 세게 내려오면 안 돼요. 지금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더 가야 돼. 5일선과 20일의 골든 크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안 되고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5일선 밑으로 캔들은 내려올 수 있지만 5일선이 20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더 세게 올라갈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0일선 정도까지는 열어두자 캔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평선이 20일 위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근데 전략은 똑같아. 올라갈 때마다 내가 버려야 될 종목들, 종목 교체를 해야 될 종목들은 현금화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는
시장이 요구하는 주도주급들을 조정받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종목을 교체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구분을 딱 지금 현재에선 4가지 패턴 요걸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확률적인 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대로 20%, 50%, 30% 그치? 그거를 보시면서 조금 시장 대비를 하시고, 전략은 어떻게 움직이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움직이든 똑같다야. 올라갈 때는 확률적으로 주가와 주식과 현금의 비율을 조절을 하자. 그리고 내가 종목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나 할 때는 이번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내려올 때 다시 사자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 놓으시면, 그치, 종목별로 또 계좌별로 자기 상황별로 그런 것들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저점을 잘 잡고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그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오늘 큰 상승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큰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요. 저점을 잘 패턴을 만들어서 순서를 잘 지켜서 어떤 순서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 자리마다, 그죠? 위로 가냐, 뭐 2가지밖에 안 돼. 그 자리에서 딱딱 2가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만들어진 자리에서 또 2가지. 그죠? 그거를 순서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종목이나 업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원전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잘 갔잖아요. 기승전 원전이라 그랬어. 전력난이고 뭐고 다 뭐 신재생 에너지고 뭐 친환경 에너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뭐야, 미래 에너지는 LNG와 가스와 원전이다 그랬잖아. 전기. 원전, 그 다음에 LNG. 왜?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게 요거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에 관련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원전이 핵심입니다. 소형 원전. 그죠? 그래서 근데 원전은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보면 전부 전고점 부근에 와 있거나 전고점을 뚫은 일부 애들, 일진파워라든가 뭐 이렇게 전고점을 뚫은 애들도 있죠. 근데 전고점 왔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 눌러줄 때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원전은 좋은, 이제는 산업 투자 테마성이 좀 짙긴 한데 테마에서 산업으로 조금 섹터가 나눠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또 4차 산업 관련한 메타버스라든가, 그죠? 또는 지금 핵심은 계속 똑같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도 어떻게 돼? 업종별로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화장품 쪽이 조금 못 가는 경향이 있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 순차적으로 풀어. 이거 그러니까 규제를. 그래서 순차적으로 푸는데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뻔해요. 마스크 벗는 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죠? 마스크를 벗는 게 끝까지. 왜냐면 우리 조금만 전만 기억해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갖고 막갖고 너도 나도 마스크 공장 만들으라 그러고 막 했었잖아. 근데 마스크 다 벗어 이제 위드 코로나야. 그래 버리면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스크는 가장 나중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아마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서나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은 제일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는 이렇습니다. 자, 얘가 시장 똑같아요. 양봉 주면서 근데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에. 근데 긍정적인 거는 미국 시장이 올라갔어. 근데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방형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예요? 위 떠서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내려오는지. 양봉 나왔으면 음봉이 나올 때가 됐다. 조정이 좀 나올 때도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거지. 그거는요. 그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아침에
양봉을 주고 계속 치고 갈 거냐, 아니면은 떠서 미국 시장에 의해서 떠서 음봉을 줄 거냐, 그건 뭘 보면 돼요. 색깔 보면 돼요. 일봉에 아침에 아침장 시초가 딱 생기잖아. 시초가를 깨고 내려오는지 아침에, 그죠? 시작해갖고 그러면 15분 봉이나 30분 봉이나 이런 데서 딱 보고 시초가가 딱 시초가를 지켜주면서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가 이제 타고 가면서 양봉을 준다 그러면 타고 가면서 계속 가는지, 아니면 색깔만 보면 된다. 얘가 음봉이 되는 순간 뭐가 돼? 얘는 하루 종일 음봉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아침에 초반에 한 30분 또는 15분 한 30분 정도만 보면 되겠죠? 15분 봉 한 2개, 3개 정도, 30분에서 한 45분 정도만 딱 봐도 얘가 음봉으로 내려올 놈인지 위로 하루 종일 양봉을 주면서 올라갈 놈인지가 딱 결정이 된다. 음봉을 준다 그러면요, 팔 것들은 좀 올라갈 때 좀 챙겨주시고 내려갈 때 다시 살려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지. 그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그 분봉들을 보면서 조금 대응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단기적인 그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타이밍 잡는 거예요. 타이밍 싸움. 잡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올라갈 때마다 줄여줄 땐 줄여주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마다 사고, 자기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타이밍 딱 잡으면 돼. 똑같아요. 요번에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요, 요 앞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이거 저점 어떻게 잡느냐, 확 급락하고 있는데 딴 거 없어. 상한선 꺾이고 캔들의 저점 높아지면 5일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날이 타이밍이죠. 상한선 꺾이고 캔들의 저점 높아졌네, 그러면 5일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요거예요. 그리고다가 지금 또 수축하다가 또 밑으로 확 꺾이죠. 봐봐, 또 벌어지죠. 전저점 깨지면서 그래서 또 똑같아. 얘가 언제 5일선 위로 올라가냐, 상한선 꺾이고 캔들의 저점 높아지면 돼. 됐나요? 상한선 꺾이고 캔들의 저점 높아졌네요. 그럼 5일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한선이 위로 지켜들었네. 그러니까 중심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가 돼. 이해가 되시죠? 중심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가 됩니다.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치?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은 최대는 60 전후까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똑같아. 60 전후까지는 열어두되 캔들이 그렇다는 거고, 이평선이 20일 위로 올라왔다 꺾이느냐, 올라오지 못하고 꺾이느냐, 꺾였을 때는 전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돌리느냐, 전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깨지느냐, 올라왔을 때는요, 5와22 골드나 5일선이 20일 위로 올라왔을 땐 20일을 다시 5일선이 꺾이더라도 20일을 지켜주고 위로 돌리느냐, 지켜주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느냐, 그렇게 또 두 가지고, 올라왔을 때 두 가지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또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뀐다. 현재 위치는요, 5일선이 21일로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못하고 꺾이느냐, 요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걸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게, 생각해야. 왜? 그 다음 수. 바둑이나 장기로 따지면 그 다음 수까지. 그렇게 해서 꺾여서 내려왔어. 내려왔을 때는 여기를 지킬 거냐, 깨질 거냐, 그 다음까지. 위로 갔을 때는 또 그 다음까지. 최소한 그 다음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임을 확률적으로 딱 계산을 계속 실시간으로 해놔버리면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얘기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조금은 조정에 대한, 눌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 요번 주 올라가는 거 보다는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전략은 똑같은 게,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리자.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시 적극적으로 산다. 기준은 5일선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5일선 위에서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팔고, 5일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사든 다시 저 타이밍을 잡아서 사든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종목 교체도 되고요, 비중 조절도 되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도 매매 잘 하시고 수축이 들어오고 있어 다시 지금. 그랬다가 이제 확산이 들어가겠죠. 언제 확산이 들어간다는 건 20일 위로 올라가서 20일을 돌릴 때 확산, 이게 확산. 그죠? 20일 위로 올라가서 20을 돌리려고 할 때 확산, 20일 돌파할 때. 근데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죠? 아니면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가 세게 수축한 다음에 뭐 뚫고 올라갈 때, 또는요 전저점을 깰 때, 또는 정고점을 돌파할 때. 지금 위치에선 아직까지 수축이 완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지?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때는 수축이 어느 정도 되겠죠. 정고점을 20일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전저점을 깰 거냐. 수축했을 때는 항상 보세요. 항상 정고점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20일을 깰 거냐. 수축했을 때 정고점을 돌파할 거냐 20일을 깰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면 밑에 있을 때는 20일을 돌파할 거냐 이렇게 20 밑에 있을 때는 20을 돌파할 거냐 전저점을 깰 거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수축했죠. 정고점을 돌파할 거냐 20일을 깰 거냐. 확산을 하는데 어떻게 20일을 깰 때. 근데 볼린저가 확산할 때는요 변동이 커집니다. 변동이 커져요. 그죠? 그것만 생각을 좀 하시면 올라갈 때도 변동이 커지고요. 수축했다가 확산할 때 내려올 때도 변동이 커지고요. 확산할 때 내려올 때 변동이 커지고 확산할 때 내려올 때 변동이 커진다. 그럼 요게 이제 수축된 다음에 확산할 때 20을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전저점을 깰 거냐에 따라서 확산의 강도가 또 달라지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즐기시고 올라갈 때 대응만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대로 막 날아갈 거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온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10월 달이 됐죠. 11월 달 안에 지금 날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공지를 하겠는데 11월 말 정도에 강의를 하나 개강을 해요. 그 강의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시면 강의가 필요하시면 전반적인 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개강을 하고 준비를 계속 하던 걸 하고 이제 할 때가 된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자꾸 교재 문의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강의에 따른 교재예요. 이번에 만들고 있는 교재가. 그러니까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교재는 당연히 발송을 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11월 달에 개강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지금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왜냐면 이게 교재도 교재지만 다른 영상도 제작을 해야 돼요. 강의니까. 그지? 영상 제작하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해외 쪽이나 뭐 이렇게 교재를 발송하고 받아보고 뭐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까지 있어서 사전에 먼저 신청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월 달 조금 10월 달 안에 신청도 받고 개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때 공부를 좀 잘 해 두시고 하면 그 이후에 좀 시장도 타이밍상 좀 좋은 시장에 딱 맞춰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